우주에는 유일한 사원이 존재한다. 바로 인간의 몸이다. 토머스 칼라일.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할 가장 믿음직한 안내자는 당신의 몸이다. 몸은 마음을 돕고자 고안된 것이며 몸과 마음은 서로 힘을 모아 행복이라는 상태를 창조한다.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몸에게 먼저 내 느낌은 어떠니 하고 물어보라. 만일 몸이 신체적, 감정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면 그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몸이 편하고 즐거워하면 그 행동은 하는 게 좋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장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분리한 채 사는 것은 우주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에는 몸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배가 고프다는 것은 마음과 위에서 동시에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기적 같은 영적 체험의 벅찬 감동은 심장과 간의 세포가 함께 나눈다. 신체 반응 없이 홀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사고나 감각, 느낌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의 첫 번째 열쇠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열린 세계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본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왜 분리된 느낌이 드는 걸까?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식은 매우 강력한 힘으로써 온몸의 세포를 조율하고 수많은 반응을 조절한다. 마음의 생각을 몸에 전하는 침묵의 전달자이며 동시에 몸이 보내는 피드백을 마음에 전달해서 마음이 이해와 지원을 받는다는 기분을 느끼도록 만든다. 사랑을 예로 들어보자. 마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몸의 세포는 활기를 띠고 영혼은 진정한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당신의 삶은 이제 5월의 장미처럼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이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반면에 조화를 잃으면 불안과 고통, 질병에 시달린다. 불행은 이러한 피드백의 결과로서 몸과 마음과 영혼 중 어느 한 곳에 조화가 깨졌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다시 말해 불행하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단절된 곳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건강한 몸과 온전한 마음과 거룩한 영혼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갈래 가지이기에 어떤 조화나 부조화에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모든 이슈, 문제는 티슈, 몸의 조직 안에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분노, 우울증, 신경증, 적개심, 막연한 불안감 같은 심리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감정이 뇌에 입력되면 뇌는 중추신경을 거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온 몸의 세포와 조직에 전달한다. 우리의 모든 필드,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은 아주 작은 고통이나 즐거움에도 세심하게 반응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필드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을 받으면 비약적으로 증폭된다. 이 의식은 사고와 구별되는 것이다. 엄마는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난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아이의 상태를 먼저 감지한다. 이때 의식은 일종의 직관이다. 의식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저 관심을 기울이는 일 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열린 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접속한다. 이것은 마치 우주라는 방대한 컴퓨터에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다. 우리 몸의 필드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주라는 슈퍼컴퓨터의 조종을 받는다. 반대 현상도 일어난다. 당신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열이 생긴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피드백의 회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세포에 공급되어야 할 에너지와 양분도 흐름이 막히기 시작한다. 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어린 아이를 방치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부모가 아이의 요구에 무관심하고 도움을 청하는 울음소리를 외면하고 행복한지 불행한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겠는가? 몸도 마찬가지다. 몸은 우리 멋대로 정한 것처럼 20살을 전후로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유전학적으로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든지 침체되고 쇠퇴하고 혼란에 빠지든지 할 뿐이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당신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의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관심이야말로 당신을 무한한 가능성에 열린 장에 접속시키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열린 장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원하는 여러 자질과 속성을 품고 있다. 그 중에서
행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속성 세 가지를 꼽자면 첫째, 지성이다. 인간의 몸은 생각하고 피아노를 치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세균을 죽이고 해독하고 아기를 잉태하는 일을 한꺼번에 수행한다.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성이다. 지성은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만드는 한편 충만함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이끈다. 충만함이란 말이 다소 신비롭게 들릴 수도 있겠다. 쉽게 정의하자면 충만함은 올바른 사고, 올바른 감정, 올바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몸의 역할이 포함된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마음의 지성과 제 역할을 수행하는 간세포의 지성은 모두 같은 지성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 지성은 몸과 마음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며 각자의 방식으로 표출된다. 몸의 지성이 유전적, 화학적 차원에서 실수를 저지르면 세포는 죽거나 손상을 입는다. 마음의 지성은 다른 차원, 즉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한다. 감정의 지성도 자신의 차원에서 해로운 감정과 유익한 감정, 해가 되는 관계와 득이 되는 관계를 구별한다. 우리가 몸과 그 소리에 의식을 집중할 때 지성은 무한히 확장된다. 행복에 기여하는 열린 장의 두 번째 속성은 창의력이다. 창의력은 삶의 흐름을 새롭고 신선하게 만든다. 또한 타성에 젖는 것을 방지하며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다. 머릿속을 맴도는 많은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게 없을 것이다. 말도 그렇다. 어떤 말도 똑같이 되풀이되는 경우는 없다. 우리 뇌는 특정한 생각이나 말에 가장 적합한 신경활동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설사 그 생각이나 말이 역사상 유례없는 것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베다에서는 창의력을 안한다, 즉 희열과 동일시한다. 희열은 강렬한 기쁨을 표현하는 말로 몸의 세포는 이 기쁨을 넘치는 생기나 활력, 원활한 흐름으로 표출한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말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이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의기충천해진다. 몸은 무거운 짐을 벗은 듯 가벼워지고 잠자던 창의력이
힘차게 꿈틀거린다. 창의력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삶의 자세에서 비롯되는데 그 에너지원은 희열이다. 그렇다고 억지로 희열 상태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닐 뿐더러 그저 의식만 해도 족하다. 희열은 생기발랄하고 혈기왕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속성을 지닌 의식 안에 깔린 원초적인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희열이 부족할 때면 그저 깊이 의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행복을 지원하는 열린 장의 세 번째 속성은 힘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지극히 미시적인 차원에서 작용하지만 거대한 산이 깎여 평지가 되고 바다가 말라서 사막으로 바뀌는 엄청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생존하고 번성하고 진화해 왔을 정도로 강인한 힘을 지니고 있다. 진정한 힘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 가장 강력한 힘은 볼 수 없거나 느껴지지 않는 힘이다. 그 힘은 수많은 세포를 조정해서 일사불란하게 제 역할을 다하도록 만든다. 몸에 해를 입히는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항하며 몸 안에서 암 덩어리가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한다. 지성과 마찬가지로 힘의 속성에 한계를 부여하는 것은 우주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각자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표현한다. 마음이 힘을 표현하는 방식은 관심과 의지이며 이로써 내면의 관념적인 사고를 밖으로 드러낸다. 몸은 주로 육체의 강인함과 인내심을 통해 힘을 내보이지만 복잡한 신진대사를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것으로 능력을 증명하기도 한다. 영혼은 내면의 잠재적인 능력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으로 힘을 표현한다. 인도에서는 이런 영적 에너지를 샤크티라고 부르면서 가장 본질적인 에너지로 여겼다. 샤크티를 얻으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상상한 모든 것이 실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소망하는 것과 성취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샤크티는 신비한 초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산소 분자를 예로 들어보자. 샤크티와 접속하지 않은 산소는 공기를 떠다니는 분자일 뿐이지만 샤크티가 개입하는 순간 온 몸의 세포에 생명력을 전달하는 존재로 변모한다. 보다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샤크티는 당신에게 우주를 창조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할 능력을 부여한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우주의 관찰자가 아니다. 방대한 우주는 이 순간에도 당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당신의 의식이 인식하는 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고압 전력을 낮추는 변압기처럼 당신의 몸은 우주의 막대한 에너지를 인간의 몸에 맞춰 조절한다. 그러나 그 힘은 축소되거나 변형되지 않는다. 뇌세포 하나가 방출하는 전기 에너지는 빅뱅으로 방출되는 전기 에너지와 맞먹는다. 이 무한한 힘을 전달받는 통로는 우리의 의식이다. 당신이 안팎의 무언가를 의식하면 할수록 우주의 거대한 힘을 그만큼 공유할 수 있다. 자신의 몸을 의식하는 단순한 행동이 내면에 잠재된 지성과 창의력과 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